친한 원장님과 술 한잔 하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요즘 뭔 이슈 있어? 병원 마케팅 하라고 대행사 연락이 평소보다 한 4배는 는 것 같은데. 아이, 밑도 끝도 없이 찾아와서 제안서 들이미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귀찮아 죽겠어. 그 이면에는 병원 마케팅 대행사 창업 강의가 있습니다. 아니, 무슨 할머니도 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하루 2시간이면 월 500을 번다고. AI로 뚝딱.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가만 보면요. 메타인지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누구나 쉽고 돈 벌 수 있다는 건 너 아니어도 된다는 대안이 많다는 겁니다. 대부분 병원 마케팅 대행사 창업 강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단 제안서 다 뿌려라. 무조건 돌방 영업해라.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수요는 정해져 있는데 공급이 늘어나면 당연히 경쟁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누구나 쉬웠던 게 누구나 어려워지는 거죠. 마케팅 니즈가 높은 원장님들도 매일같이 쏟아지는 제안서와 연락을 받으면 있던 니즈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들에겐 정말 귀찮은 소음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다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원장님한테 "아니, 받은 제안서 좀 봅시다 하고 보니까 모든 제안서에 알맹이가 없어요. 도대체 강의에서 뭘 배운지 모르겠습니다. 쉽게 말해 전단지 막 뿌리면서 야, 씨 하나만 걸려라. 이런 심산이 아닐까. 그리고 AI로 뚝딱 할 수 있는 걸 아니 원장들이 바본가요? 미쳤다고 매월 수백만 원씩 꼬박꼬박 들여가면서 뭐하러 대행을 맡깁니까? 왜 이런 기본적인 이치도 모를까요? 조금만 생각하면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텐데. 절실함은 이해합니다만 300, 5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강의 파리들 배를 왜 채워줄까요? 아니, 물론 개 중엔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모든 분들을 다 폄하하고 지적하고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거의 99%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하냐면요. 실제 저런 강의를 듣고 야심차게 1인 대행사 창업을 하셨는데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에 깊은 빡침을 느끼시고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분들이 꽤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교육과 관리를 받으면서 제가 새롭게 정신교육을 하고 있는 대행사 대표분들이 꽤 많습니다. 참고로 전 돈 안 받고 합니다. 구체적인 히스토리를 이야기하면 특정될 수 있고 고소당할 수도 있기에 말을 아끼겠습니다. 해서 오늘은 왜 병원 마케팅이 어려운지 누구나 쉽게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이 마장인 채널에서 누차 강조하는 부분이 마케팅은 연애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성을 유혹하려면 상상을 초월하는 공수가 들어가는데 이거를 쉽게 딸깍한다? 아니, 무슨 나이트에서 원나잇 하나요? 하물며 나이트에서 아니, 좀 표현이 그런데 나이트에서 부킹이 와요. 입을 털 때도 공수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걸 딸깍한다? 하물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집단인 의사들 대상으로 유혹을 하려는데 이게 쉽게 될까요?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저 또한 가정에 신경 못 쓰고 하루 3시간 이상 자본 기억이 안 납니다. 진짜 건강이 좀 너무 저도 안 좋아져서 이 건강 개 박살 내 가면서까지 갈아 넣는데 힘들어요.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가장 힘들거든요. 자, 그래서 실제 제 직원들 잡돌이하는 영상으로 이어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병원 마케팅의 트렌드와 어떻게 하면 그나마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을 올리는 게 목적이 따로 있다기보단 여러분들도 좀 들어와서 보셔라. 복습 좀 하셔라. 지금 내 채널에 올라간 이 영상들 있잖아요. 최근 이거 하나, 둘, 요거는 교육한 영상. 어찌 보면 가장 최신의 교육 영상이야. 이것만 봐도 내가 굳이 2번, 3번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말이 좋아서 뭐 의리가 있고 정도 있고 하지만 냉혹한 현실은 나는 어쩔 수 없는 사업주잖아요. 수지타산이 안 남으면 갈아엎을 수밖에 없어. 일단 첫 번째로 유튜브 팀 같은 경우에 너무 현타가 많이 와가지고
고민 중이고, 네, 블로그도 마찬가지예요. 분업도 안 돼 있고, 효율도 좀 안 좋고, 갈수록 총체적인 난국인 것 같은데, 이게 어쩔 수 없어.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열심히는 해주시지만, 더 냉혹한 현실은 열심히 한다고 나아지는 게 없잖아. 그러면 나는 나아짐을 위해서 무언가의 장치를 마련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그 전에 내가 남겨 먹으려면요. 한 분 한 분이 거래처를 막 일곱, 여덟, 열 개씩 맡아가면서 원고 작가를 우리가 레벨 테스트를 한 거지. 그걸 다 끌어모아. 끌어모아서 원고 등급이 좋은 순으로. 왜냐하면 지금 GPT 같은 뭐 클로드 같은 게 나오다 보니까 원고 작가들이 다 개박살 났단 말이야, 시장이. 그럼 이들이 이제 먹고 살 게 없어. 근데 우리가 원고를 건당 15,000원부터 시작해서 2만 원, 3만 원, 너 잘 쓰면 3만 원 줄게. 기를 쓰고 한단 말이야. 한 달에 100개만 원고를 써도 300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원고만 딱 받고 우리의 상황에 맞게 물론 그 원고 작가한테 이 경험치를 학습시키면 굳이 우리가 제차 3차 작업을 안 해도 그냥 뽑아주는 거 우리가 이미지 입혀서 발행하면 돼.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앞으로의 장기적인 마케팅의 방향성 자체가 블로그만 잘 써준다고 되는 시절이 이제 아예 그냥 종말이야. 앞으로도 더 그럴 거예요. 그러면 우린 뭐 벌어 먹고 살아? 여러분들은 다른 회사 가야 돼. 근데 더 냉혹한 현실은 이제 받아주는 회사도 없을걸? 왜냐면 내 마케팅 대행사 다 망했거든. 그럼 진짜 이들이 원하는 거는 마케터야. 블로거가 아니라 블로그를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 상향 평준화도 많이 됐고 우리도 광고 대행사잖아. 내 입장에서도 내가 필요한 인력은 마케터지 블로그 잘 쓰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계속 입에 단내 나면서 떠드는 이유가 제발 마케터가 되셔라. 더 대가리를 깨야 된다. 근데 그게 안 되면 미안하지만 난 여러분들 쓸 이유가 없어요. 극단적으로 야, 다 꺼져. 하지 마. 하고 야, 솔직히 합시다. 내가 다 줄게. 다 넘겨줄게. 해줘. 그럼 기를 쓰고 원고 작가 구해서 다 할걸? 뭐 마찬가지. 자기한테 달래 그냥. 멈춰놔 수요가. 근데 나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이유가 난 그렇게 하면 우리의 회사의 정체성을 잃어가기 때문에 어떻게든 끌고 가면서 사람 냄새를 좀 남기고 싶어서 그래.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AI 돌려서 사람 냄새 넣는 척하면 아무 의미 없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는 블로그는 하나의 수단이 될 뿐이고 내가 담당자로서 이 병원에 솔직히 아까 그 얘기처럼 뭐 매일같이 찾아가가지고 뭐 동태 파악하고 뭐 엘베에서 막 전화통화로 막 쇼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근데 솔직히 그랬으면 좋겠는데 절대적인 물리적인 시간이 안 되잖아. 글쓰기 바빠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해야 되지. 근데 그걸 모든 거를 내가 다 정해서 알려줄 수가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글 쓰는데 급급해서 거기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마케터로서 그 병원에 환자가 갈게 하려면 내가 블로그는 어떻게 해야 되고 당근은 어떻게 해야 되고 카톡은 어떻게 해야 되고 매체들은 많잖아요. 바이럴은 어떻게 쳐야 되지? 진짜 이게 답답하고 모르겠으면 날 잡고 가 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아봐. 그리고 동태 파악도 한번 해봐. 나는 한 번쯤 자발적으로 본인들 스스로가 해보는 시간이 참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근데 그런 거를 내가 강제를 할 수도 없고 그래요.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블로그 효율은 갈수록 개 박살나고 있고 하물며 환자 입장에서는 대안도 많아지고 보여지는 검색 결과값도 너무 복잡 다단해지고 있고 그럼 우리는 여기에 어떻게 틈을 비비고 들어갈 거야.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힘들고 앞으로 더 힘들지언정 우리가 같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를 하려면 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잘 적응을 하고 우리만의 색깔을 만들지 않으면 답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마케터로서의 소양을 길러야 됩니다. 결국은 결과를 갖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 애석하게도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거야. 억울하지. 나는 열심히 했는데. 근데 냉혹한 현실은 다시 얘기하지만 열심히 하는 거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그냥 껍데기일 뿐이다. 열심히는 누구나 다 하거든. 근데 결과를 만들려면 극한의 고민을 해야 돼요. 야, 봐봐. 박살났네. 네, 박살났어. 통검 싹 다 잡았잖아. 여기가 갑자기 모든 글 날아갔네요. 어제까지 정상이다가 새벽에 글 올리자마자 그다음 전부 날아가서 조치를 해봐야겠는데 멘붕 오는 거지. 이게 블로그의 현 주소예요. 얼마나 기뻤겠어. 별 볼일 없는 블로그가 막 3천 뚫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 여기뿐만이 아니라 얘가 담당하는 모든 데가 지금 다 승승장구하다가
우왕좌왕이 돼버리는 거야. 뭐가 문제지? 근데 난 얘기했거든. 링크. 근데 링크가 아니래, 얜 또. 일단 썸네일이 가장 큰 변경이 있어서 다른 것들은 전부 정상이다. 어? 썸네일을 뭐 어떻게 바꿨는데? 저뿐만 아니야. 썸네일 왜? 뭐가 문제야? 썸네일 글자 바꿨다고? 다 똑같은데? 뭐가 문제야? 내 지론이 맞다면 얘도 패턴이 다 똑같잖아. AI로 글 뽑아 제끼고 하단에 너무 과도해. 우리 옛날에 했었잖아. 이렇게. 이쁘지 보기에는. 너무 매번 반복적이야. 근데 현재로서는 이거 말고는 답이 안 된다. 네이버가 싫어하는데. 뭐 정답은 없겠지만 유력하다 내가 판단했을 땐 또 얘기하지만 이미 상향 평준화가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기를 쓰고 쓴들 묻혀요. 묻혀. 그러면 이제 보통의 대행사나 내 입장에서도 뭐로 비싼 인건비 줘가면서 해? 그냥 외주를 주던 GPT 뽑아가지고 그냥 대충 하지 뭐. 기를 쓰고 써도 크게 뭐 계약이 깨지는데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뾰족한 게 뭐냐? AI가 할 수 없는 극한의 경험이거든. 굉장히 비효율적이지. 어떻게 보면. 블로그 효율 자체가 박살났는데. 근데 나는 그래도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한 단말마가 그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경험이에요. 그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쓴 글 아무나 하나 얘기해봐. 밑에 블로그 섹션에 뜨긴 뜨네요. 근데 여기가 네이버가 얘기하는 신뢰성 있는 섹션이고 여기가 질의 의도에 그나마 좀 부합하는 섹션이다 라고 해서 양분을 해놨는데 검색량은 없긴 하지만 실제 환자들이 검색하는 언어를 최대한 우리가 다각도로 좀 생각을 해서 잘 비벼야 우리 승산이 있을 것 같다. 근데 성남이라고 검색할까? 아, 입찰가 보면 안 돼요. 입찰가는 이런 경우도 있어. 갑자기 오늘은 입찰가가 만 몇천 원이었다가 내일 갑자기 80원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 그 입찰가를 단순히 믿으면 안 돼. 아, 근데 서울 부산포지는 예전에 좀 잡으시라고 하지요. 그건 옛날이고. 그가 내가 잡으라고 해서 잡는 게 아니라 담당으로서 생각을 해보란 얘기야. 내가 분당에 사는 사람이야? 성남이라고 검색을 할까? 왜냐면 분당, 순회역, 순회동에 있는 병원인데 내가 이 과연 성남이라는 지역 키워드가 우리 지역에 맞을까라는 걸 생각을 하고 쓰란 얘기예요. 검색량이 많아서 써야지? 이게 아니란 얘기야. 분당에 사는 사람인데 성남 대상포진이라고 검색을 할까가 첫 번째고 노출이 되어도 글에 도달이 될까? 그게 두 번째 관문이 되는 거지. 그래서 분당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좀 수혜를 살짝 받은 곳이기 때문에 뭐 노출은 나쁘지 않은데 원장님들 반응이 뜨뜻미지근한 거 보면 환자가 늘진 않았다. 디스크 있는 환자가 분당 허리 디스크 병원 쳤을 때 과연 우리 글이 떴네? 떴잖아. 이거 지금 인기글 로직, 그러니까 스블 로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 로직이잖아요. 당연히 떴고 들어와서 사람들이 이 글을 보고 내원을 할까? 그 역설계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키워드를 지역 상황에 맞게 잘 비벼야 될 것 같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환자 입장이 무조건 돼보는 거야. 지금 이거 어색한데? 라고 싶은 거는 그냥 안 하면 돼. 그리고 절대 어색하게 지역 키워드 우겨 넣는 거 진짜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종종 자꾸 습관처럼 나오는데 주의해 주셔야 돼요. 이제 우리 전국 키워드 안 하기로 했으니까 허리 디스크 증상 뭐 이딴 건 당연히 안 하는 거야 우리 이제 AI 브리핑 나오는 거 우리가 예전엔 이 문장 중에 공감해주라고 했었잖아요. 진료실에서 뭐 자주 듣는 얘기입니다. 그때마다 저는 너무 속상합니다. 뭐 되지도 않는 공감하지 말자고. 쌉티처럼 얘기해. 그러니까 자꾸 아프시죠. 네, 저도 사람이라서 아파요. 이해합니다. 내가 원하는 정보가 부합이 되었을 때 문의할 여지가 생기죠. 그거를 해당 병원이 주력으로 하는 것에 뾰족하게 맞춰서 계속 질문을 던지고 뽑아내고 해야 된다. 애초에 이제 제목 잡는 것부터 이런 뭐 정보성은 안 쓴다. 네, 다신 얘기 안 할게요. 정보성 제목 절대 안 잡는다. 네, 무조건 경험 중심으로 간다. 잘 생각해봐. 본인들도 어디가 아파. 아픈 게 왜 아픈 건지 궁금한 건 GPT로 다 끝나잖아요. 병원을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느 병원으로 가야 될까? 그게 첫 번째 궁금할 거고. 두 번째는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지 궁금할 거고. 비용은 오픈이 안 돼 있으니까 뭐 가봐야 알겠지. 그렇다고 우리가 뭐 큰 수술을 하는 건 아니니까 비용적인 부분은 크게 검색을 안 할 거란 말이야. 그럼 뭐라고 검색할까? 역산해보면 답이 딱 나오잖아요. 그걸 고스란히 제목 잡고 글 써주란 얘기야. 하나도 안 어려워요. 거기서 글감이 모자라면 원장님들한테 구체적으로 요청을 하란 얘기야. 그게 없으면 죽도 밥도 안 된다. 진짜 두 번 얘기 안 합니다, 이제. 그리고 지역키 잡을 때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지역을 넘어서서라도 오는 약간 좀 치료가 어렵고 증상이 좀 고통스러울수록 멀어도 좀 가. 순회동에 병원이 있는데
저기 뭐 상현동에 있는 사람이 올 수도 있어. 아, 저기 주사 잘 놓을 것 같아. 라는 판단이 들면. 그럼 우리 병원이 주사를 잘 놓는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할 건데? 사례를 잘 넣어야지. 그럼 질문을 다 해야 되고. 이해되시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뭐 단순 발목 염좌. 아니, 단순 발목 염좌 이런 글 자체도 쓰지 마. 그거는 플레이스에서 다 끝나요. 단순 질병, 비교적 가벼운 증세에 대한 거는 지도에서 다 끝나요. 내가 지금 감기 걸렸어. 발목을 접질렸어. 허리가 통증이 있어. 무릎이 시큰거려. 어깨가 뭐 결려. 지도에서 다 끝나요. 다 이렇게 생각하지. 이제는 도수 치료를 받던지 뭐 한의원을 찾던지 둘 중에 하나잖아. 나도 최근에 저 어제 나 허리 아팠을 때 기억나지? 일산이잖아. 백성역 도수 치료. 나도 이렇게 검색했어. 목적이 정확하니까. 아, 백성 정형외과 여기 갔거든. 신경외과는 좀 결이 안 맞아. 멀어서 그냥 가까운데 여기 바로 옆에 있는데 여기 갔거든. 근데 이거 보고 끝나. 근데 백성역 도수치료 블로그 내려가? 아, 굳이 의미가 없다고 봐요. 단순 전환이 되는 키워드는 굳이 우리가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좀 치료가 어렵거나 증상이 너무 아프거나 반복적으로 만성적으로 오는 그런 질병에 대해서는 켜켜이 이어나가야 되겠지만 그냥 단순히 도수치료, 추나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통사고는 또 얘기가 달라요. 당연히 플레이스가 제일 중요하고요. 근데 이 뭐야, 나이 이런 이제 네이버가 빨리 이런 거 없애야 돼. 근데 이미 노출돼 있잖아요. 근데 또 노출되면 좋잖아. 일타상피로. 그러니까 그 단순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하고 플레이스에서 다 끝날 법한 키워드가 대부분 단순 증상에 대한 키워드인데 그런 거를 블로그 쓰지 말라는 거고 예외적으로 교통사고는 한의원 입장에서 자동차 보험 환자, 그 자보 환자가 매우 몹시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길을 쓰고 블로그로 지역 키워드 싹 다 잡아줘야 된다. 청라동, 뭐 검단, 인천, 뭐 할 거 없이 길을 쓰고 잡아야 돼. 이거는 불연필 활용 잘 하셔서 우리 키워드 뜯는 거 내가 다 알려줬잖아. 그걸로 하시면 됩니다. 실제 어떤 키워드를 잡아야 될지 좀 고민해보고 원장님한테 물어봐. 예, 상세히 유입 경로에 모든 정답이 다 나와 있어요. 밀락동에서 잡히잖아, 밀락동. 이런 걸 보면서 유출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다 글감이야. 이제 월간으로 보면 통검 모바일 무조건 이게 1등이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잘 되는 블로그는 이게 7, 80%야. 근데 지금 너무 쪼개져 있지? 지금 수원, 수유, 신당은 구글이 80%예요. 비정상적이야. 네, CT, 비용? 여기 있잖아. 통계 보여줄게. 그냥 본인들 매일 봐야 돼요, 통계를. 야, 사실상 진짜 예전 같으면 이런 유입 결과면 저품질이야. 네이버 통검에 싹 다 밀리고 구글에만 유입이 된다는 거는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 근데 반대로 지금 떡상한 데들 있지? 전부 다 네이버 통합 검색 모바일이 80%예요. 그래도 조금 회복되고 있는 것 같네. 통검 모바일 잡히기 시작한다. 아예 안 뜨는 건 아닌데 많이 밀렸다. 네이버한테 페널티를 당한 거예요. 근데 구글에 노출되는 이유는 기존에 쌓아온 글밥이 워낙에 많고 구글이 노출을 우대하는 조건부를 어느 정도 충족을 했기 때문에 그 신뢰성 있는 문서로 판별됐기 때문에 뜨는 거예요. 반면에 1,000명씩 들어오잖아. 그래프 아주 아름답죠? 내가 이 블로그를 아마 이 3월쯤에 줬을 거야. 우리가 회사에서 쓰던 옛날 막 키웠던 그 계정이야. 쭉쭉쭉쭉 올라가잖아. 12, 11 사태 때 떡상을 했어요. 이 얘기는 네이버한테 인정을 받았다. 간택을 받았다. 간택을 받은 기준점은 통검 모바일이 무조건 떠. 밀고 있거든, 통검 모바일을. 월간으로 봐도 80%가 넘잖아. 이렇게 통검 상위에 뜨잖아요. 카페 두 개, 블로그 두 개 섹션에 뭐 얘네가 뭐 그렇게 잘 써서 된 걸까? 방문자 많잖아. 이게 통감 노출돼서 그래요. 글거리는 뭐 좋은 게 아니잖아.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조회수 많으면 뭐해? 이런 글을 보고 내원이 될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봐. 이런 식으로 떠 있으니까 방문자가 많을 수밖에 없지. 근데 이거는 우리가 각 잡고 노릴 수 있는 정확한 로직이 아직 없어요.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 나왔잖아. 여기를 노출시키기 위해서 정확하지도 않은 로직을 갖고 백날 바위에 계란을 던져봤자 언제 뚫릴 거야? 그럼 우리 지역 키워드 롱테일로 가는 수밖에 없다, 현재로선. 그리고 조회수는 떨어질지언정 사람들이 내원을 할 수 있는 키워드를 어떻게든 진짜 잘 찾아야 돼. 이거 찾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거야.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글도 어디서 볼 수 있는 그런 글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무기는 그래도 영혼을 넣어줘야 된다. 그게 없으면 내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내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을 쓸 이유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구 단위로 잡을 게 따로 있고 동 단위, 뭐 역 단위로 잡을 게 디테일하게 다 다르니까 그건 알아서 잘 잡아주세요. 진짜 어느 날 갑자기 봤는데 뭐 생뚱맞은 거 잡아있고 그러면 진짜 본인들 함량 미달로나 간주하고 그냥 진짜 칼부림할 거야.
병원별로 리뷰 이벤트 시안 다 만들어주면서 원장들한테 이거 뭐 의견 받고 뭐 다 하잖아. 이제 그런 자질구레한 거를 여러분들이 다 컨트롤 해야 된다는 얘기야. 왜? 목적은 딱 하나야. 병원에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 스스로 판단하기가 애매하면 서로 같이 논의하면서 해야지. 근데 사실상 결과 보고서도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본인의 스스로가 고민하면서 뭐가 좋을지 그 문구를 해야 돼요. 원래는 내가 하면 안 돼. 어떻게 하는지 그 결과 보고서 하는 건 내가 알려줄 테니까 본인들의 인사이트를 녹여야지. 거기에 내가 첨삭하는 정도로 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일단 본인들이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담당자니까 더 잘할 거 아니에요. 재미나이도 내가 결제해놨으니까 심심할 때마다 써봐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GPT를 쓰든 뭘 쓰든 간에 글감법을 목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쓰지 않는 게 좋겠어. 어차피 손 다시 살 거면. 그냥 내가 모르는 정보를 취합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요청을 하는 거지. 그리고 자꾸 뭐얘 헛소리를 하니까 교육시키는 것도 계속 일이고. 자, 이제 빠르게 피드백을 해 볼게요. 대표 카페, 대표 카페. 여기서 끝나지. 여기까지 안 내려와. 뜨긴 하지만 그냥 떴다. 기분 좋은 추억이다. 그래서 내가 키워드 잘 비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나마 들어온 게 어디야? 통계 놀러가 통계. 유입 경로 모바일로 통검이 아니라 링크 타고 돌아왔구나. 이 얘기는 우리들끼리 본 거야. 이기 매독 치료 추적 검사는 어떻게 진행? 이건 AI 브리핑 관련 질문에서 요걸 눌러서 들어온 거예요. 뜨잖아. 이기 매독 치료 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 통계를 잘 활용을 하셔야 된다. 지금 글 쓴 게 2일이잖아요. 갑자기 3일 만에 통검에 잡혔나 봐. 유입 경로를 보세요. 아직 통검 모바일 STD 12종 검사 쳤을 때 잡혀 있잖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슬슬 뚫리는 키워드가 나오고 있긴 있어요. 근데 완전 최상위 전국 키워드는 좀 빡센 것 같고, 살짝 2차, 3차 테일 키워드는 이렇게 간간히 잡히는 것 같아. 근데 검색량이 어느 정도 있는 키워드예요. STD 12종 검사. 그래도 월간 거의 10,000건이면 괜찮은 키워드거든? 근데 우리가 고민할 건 이런 조회수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이 지역 로컬에 있는 사람들이 유의미하게 봤고 좀 내연의 여지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을 항상 던지라고 했잖아, 내가. 근데 내 생각에는 블로그 빨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블로그를 잘 키웠어, 우리가. 지금 새롭게 바뀐 네이버 지수 체계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거기서 인정받은 블로그는 이제 통금 잘 잡는 것 같고 지금 개박살난 들 있잖아. 수원, 수유, 신당, 안성. 길을 쓰고 쓰는데 못 찾고 있잖아. 버림받았다. 네이버한테. 그거 말고는 뭐 지금 답이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지역 키워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역 키만 잡아요. 어차피 못 잡잖아. 이제 본인들이 맞는 그 진료 과목 뭐 다 떠나가지고 큰 결은 항상 비슷하다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생각할 건 내가 누굴 노릴 거냐. 타깃을 명확히 하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들한테 읽혔느냐, 눈에 띄었느냐예요. 원래는 이렇게 다 붙여 있잖아요. 청라교통사고 한방병원 지금 띄어쓰기 하나 있고 똑같이 써야 노출이 됐었던 로직이 있는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중간에 후유증 은이 들어갔는데도 노출이 돼 있잖아요. 네. 로직이 뒤틀리고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네이버가 계속 이거 바꿀 거예요. 그러면 되든 안 되든 뒤로 보내버리고 이렇게 안 하면 이번 기간만 늘어납니다. 점 하나 더 찍어. 점점. 한숨 쉬는 거 그냥 이렇게 안 하면 모바일로 봤을 때 뒤로 점점점으로 잘리니까 어색하지도 않고 검색엔 또 잡힐 거고 그렇지 않을까?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뭐 유사일 이건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증상이 없으니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표현이 제일 나을까? 제일 중요한 파트야. 혹시 이게 낫지 않을까? 지금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런데 증상이 딱히 없네. 증상이 없으니 이건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당장 병원 알아보세요. 이런 표현 하지 마요.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하지 마. 3분만 투자하세요. 뭐 3분 요리도 아니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좀 자연스럽게 왜 그런지는 그냥 툭툭 던져요. 그 읽어보면 알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검색을 통해 들어왔을 때 뭔데 읽을 여지가 생기잖아요. 주의할 게 있어. 이렇게 후킹을 걸었는데 왜 그런지에 대한 답을 안 해주면 뭐야 클릭 베이트가 되는 거예요. 낚시 떡밥. 예전 같으면 당장 청라 교통사고 한방병원 후유증 알아보세요.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했었더라면 지금 안 먹혀. 자연스럽게 최대한 당장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가 가능한 병원 알아보세요. 왜 그런지는 글 읽어보시면 솔직히 좀 이것도 크게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다.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사고 직후에 눈에 띄는 외상도 없고 일상생활도 특별히 무리가 없어.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가 갑자기 상세불명의 증상이
발생된 경험 말입니다. 이 목, 어깨, 허리 뻐근함 구체적인 증세를 한번 표현을 해주는 거는 교통사고 후유증이라는 이 키워드에 대한 간접적인 연결을 확장을 하기 위해서 네. 연관된 키워드를 넣어주는 목적에서 하는 거예요. 관절 움직임의 불편, 오한, 구토, 어지럼 등. 왜냐면 위에서 경험을 얘기했으니까 이게 좀 어색하게 됐죠, 이제. 또 썼네. 이러한 이유로 총각교통사고 한박병원. 위에 있는 동안 내내 한 번도 핵심 키워드를 안 썼거든요. 아이, 그래도 부자연스러워요? 안 돼. 내가 하나 네. 알려줄게. 더군다나 청라 지역 인근에서 발생되었다면 도움 되실 겁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청라 이렇게 넣어줘. 청라 교통사고 한방병원 이 핵심 키워드를 예전에는 이렇게 하는 게 로직이었어. 근데 지금은 아니라고. 그 얘기는 굳이 이렇게 안 써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갈아 넣어야 돼요. 지금이야, 어떡하지, 하고 막막해. 그러다 끝나. 그러면 진짜 말 맞다나 좀 GPT만 쓰지 뭐로 해. 사람들한테 익히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본원이 위치한 청라 지역은 유독 병원이 여기 위치했다가 의료법 위반은 아니에요. 내원 유도는 아니기 때문에 발생이 잦습니다. 가만 보면 상당수는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게 좀 낫지 않을까? 핵심은 늦으면 늦을수록 치료 기간만 길어지고 중요한 교통사고 합의도 길어집니다. 질 수 있습니다. 질병 치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단순히 이제 교통사고에 관련되다 보니까 약간 밋밋하긴 한데 어떤 맥락인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는 좀 딥하게 하기엔 좀 그렇잖아, 교통사고인데. 그게 더 어려워요. 어. 근데 쥐어짜면 이렇게 나오긴 나와. 맞아요. 아까보단 낫잖아. 네, 핵심이 이거거든. 딴 네. 거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목적은 뭐야? 교통사고 당했어. 그냥 나 이 어디까지? 합의야, 합의. 음. 합의금이야. 그리고 기왕하는 거 탱자탱자 입원하면서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그게 목적이야. 물론 치료 목적도 있지. 들어눕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능적으로 다 되는 곳이 어디야가 제일 핵심일 거 아니에요. 최대한 역산해서 써셔야 되고요. 근데 썸네일이 위에 있으면 좀 광고 티가 나는 것 같아. 위에서 후킹한 걸 다시 한번 건드려줘야 되니까 즉시 의료기관 문제점 불필요한 핵심만 콕콕 집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 우리 병원에서 뭘 한다. 내가 하지 네. 말라 했잖아요. 보통의 한방병원에서의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 이렇게 가요. 청라 교통사고 자연스럽게 하라고 자연스럽게. 이런 거 웬만하면 다 표로 해요. 표를 좋아해. 네. 얘네가 좀 뭔 의미가 있나 싶은데 여기도 청라 교통사고 한방병원 뭐 치던지 정 넣고 싶으면 생각보다 많이 그러니까 빈도가 많다라는 걸 한 번 더 수식해주면 더 흡입력이 생겨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표현 같지만 달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런 습관화를 계속 들여야 돼요. 여러분들은 다 나았나 보다 하고 이런 일상의 경험체 틈만 나면 넣어주라. 틈만 나면 이게 없으면 그냥 딱딱하잖아. 왜 이렇게 바꿨냐면은 교통사고 후유증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된다라는 거를 더 표현하기 위해서 바꿔준 거야. 아휴, 문장이 너무 어색한데 이거. 이거 좀 불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생각보다 늦게 사실 이제 문장이 뭐 중원부원 길어지면 안 좋긴 안 좋은데 중간중간에 이런 한두 문장으로 조금 더 감정체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런 요소야, 이런. 이게 빠진 상태와 생각보다 늦게는 미묘하게 다르거든. 그 포인트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